디머와 웨비나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머에서 업무하고 있는 박광서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원 클라우드 사업본부에서 MWN CSP라는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 AI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크게 세 가지이고, 기업에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첫 세션을 시작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AI 활용 사례, 세 번째는 AI 비즈니스를 위한 디머의 지원 체계,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분들한테 전달받은 뉴스인데, 수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GitHub, 그 개발자 커뮤니티이죠. 그 GitHub에 올라와 있는 코딩의 50% 이상이 AI가 코딩한 그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참석하신 고객분 또는 파트너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AI가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이 저희가 1시간인데, 세션을 맡고 있는 저희 직원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또는 지원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디머가 제안하는 AI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금일 세션 발표를 맡은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의 박찬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앞서 이제 박광서 상무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기업에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해당 세션에 대해서는 응용법부터 좀 가면 좋은데, 사실 참석하신 분들의 이런 GPT의 사용 수준이나 혹은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애저 오픈 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잠시 드리고, 뒤에 이제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다양한 시장에서 AI 활용 사례를 보시고 나서 저희 쪽 세이즈 김성중 부장이 세 번째 세션인 AI 비즈니스를 위한 디머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간단한 경품 추천 후에 해당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기업에서의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선 설명드린 대로 오픈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하도록. 오픈 AI,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할까요? 진짜 2.5개월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달성했고요. 해당 부분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기존의 AI라고 생각하시면 막막했잖아요. 클라우드처럼 막막했었는데, GPT가 나오면서 해당 부분을 정말 사람처럼 문맥에 맞게 이제 대화하고 대화형의 챗 방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누군가와 이제 모르는 사람과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었고요. 정말 다양한 코드라든지 혹은 뭐 분석, 요약, 그리고 언어 교환, 번역, 이런 부분들에 정말 혁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픈 AI가 크게 현재 활성화되고 있고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뒤쪽에 좀 더 나오시는 GPT 옴니 영상을 잠시 보실 건데요. 그거 보시면 정말 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맥을 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자연어 처리 기반의 NLP 기반의 기술을 사용해서 대화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자를 인식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문맥들을 앞 단어들을 다 이해하고 그걸 추론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습했던 프리 트레이닝 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말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법에는 딥러닝이라는 기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응답 생성을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대화 콘텍스트를 기반한 높은 수준의 자연어 응답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GPT-4에 나왔던 비전, 시각적 인식, 이미지 인식,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원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뒤에서 이 부분을 다 말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인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스퍼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자동응답식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오픈 AI 그리고 애저의 오픈 AI 뭐가 차이가 있냐? 결국에는 조금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픈 AI가 사실은 옛날에 MS랑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고 단지 이제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언어 번역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사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사에서는 이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 중에서 인코딩에 분석과 정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바드라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바드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GPT는 이제 디코더라는 이제 그 인코딩되어 있는 분류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일본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다른 언어에 대해서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위주의 초점을 맞춘 AI를 GPT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출시하게 됐는데요. GPT가 먼저 출시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문맥을 이해하고 정말 이렇게 대화 형태로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던 거죠. 거의 다 모든 측면에서 1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지사에서 바드라는 제품을 가져옵니다. 이 바드가 제이나미의 전신입니다. 바드를 가져오게 됐는데 바드가 GPT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GPT는 3달 천하로 바로 묻히게 되죠. 해당 부분과 같은 일들이 있고 나서 오픈 AI 측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랭귀지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대에 보시면 1차 투자가 이루어지죠.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래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대에 2차 투자를 하게 됐고요. 2023년에 와서는 어나운스먼트 인베스트먼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2022년도에 물론 GA 됐죠. 오픈 AI가. GA 돼서 이제 GPT 3부터 실제적으로는 애저의 오픈 AI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른 회사였지만 현재는 투자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PT 오픈 AI에서 나오는 GPT랑 애저 오픈 AI에서 나오는 GPT랑 똑같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애저 오픈 AI와 오픈 AI를 비교한 부분이고요.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왼쪽에 제가 조금 TV가 있어서 해당 부분의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사용 가능한 모델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델에 대해서는 오픈AI가 출시를 하면 애저 오픈AI도 똑같이 런칭이 됩니다. 단지 이제 차이는 제공 방법이 오픈AI는 SaaS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애저 솔루션으로 제공되고요. 서비스로 제공되고요. 애저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제 테넌트를 만들어서 구독 형태로 제공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거고요. 그래서 휴대폰에 까시는 챗GPT 같은 경우는 SaaS 형태의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챗GPT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LA를 볼 수 있는데요. SLA는 애저 오픈AI 자체는 애저의 서비스 레벨에 따라갑니다. SLA가 결국은 뭐냐면 1년 중에 얼마나 사용 중에 얼마나 중단을 할 수 있느냐, 너가 비즈니스 크리티컬하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 말인데요. 오픈AI를 보시면 99.5%입니다. 저 말은 1년에 3일 정도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저 클라우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스 제품만 하더라도 9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8시간 정도 장애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한다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의 지속성, 연속성을,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쓰시는 게 좀 더 안정성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되는 부분도 보시면 오픈AI는 오픈AI에서 지원합니다. 오픈AI가 미국에 있죠. 다른 지사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엔 특히나 그렇고요.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좀 늦게 피드백이 오죠. 그런 상태인데 애저 오픈AI는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포트 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고요. 장애가 났을 때 좀 더 빠른 조치를 받아볼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보안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시큐리티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고객 관리 키라든지 프라이빗 링크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등에 대해서 좀 더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액티브 디렉토리였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엔트라 아이디를 통해서 알베이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픈AI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타사의 제품들을 이용해야 되는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적 측면에서는 제가 정리는 해놨는데 사실은 동일합니다. 왼쪽 장표에는 제가 하나로 표시를 해놓았을 뿐이고요. 오른쪽 장표는 달러로 돼 있는데 센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고 단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 지원이라든지 보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생각해서 도입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애저에 오픈AI를 도입해야 되는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AI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죠. 책임 있는 AI 사용 원칙을 따르고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데이터 유출 방지하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는 애저 구독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요. 이 구독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애저 오픈AI 서비스에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권한은 테넌트와 구독에 속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LLM 모델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본적으로 GPT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것들은 추가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전처리 우처리 저희가 말하죠. 이미 전처리 된 학습을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응답 혹은 답변 이런 것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가장 포괄적이고 기업 규정 준수 및 보안 제어를 통해 보호됩니다. 어떻게 되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객 관리한 키로 암호화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VPN을 이용해서 또 좀 강제 터널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방어하고요. 그리고 알백 기반으로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클라우드상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우려된다면 사실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오픈AI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뉴스도 한번 찾아보시면 오픈AI를 쓰시다가 상용 기업형 오픈AI도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게 오픈AI 자체에서 해당 부분을 쓰시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네 제품에 대한 것들을 좀 학습시킨다고 혹은 본다고 오픈AI에 올렸다가 공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저 오픈AI를 좀 도입하시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GPT 3.5 나왔을 때까지는 AI 뭐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실 영상은 GPT-4 옴니입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하고 좀 느끼실 것 같고요. 한번 보시고 다음 장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We can chat in real time to ChatGPT, and not only that, we can interact with it with video as well. And I swear, like, if you look at Barrett's GPT history, it's all equations like this. Now that you know you can do linear equations, can you Yes. show us something more complex? I think so. Okay, next let's try something coding related. So let me take out a computer for this. Okay, so I'm going to open the ChatGPT desktop app, like Mira was talking about before. Okay, and to give a bit of background on what's going on, so here we have a computer, and on the screen we have some code, and then the ChatGPT voice app is on the right. So ChatGPT will be able to hear me, but it can't see anything on the screen. So I'm going to highlight the code, Command-C it, and then that will send it to ChatGPT, and then I'm going to talk about the code to ChatGPT. Hey, ChatGPT. Hey there, how's it going? Yeah, it's going really well.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with a coding problem today. Of course, I'd love to help you out. What's the coding problem you're dealing with? Okay, I'm going to share with you some code. 1 second. Sure thing, take your time. Okay, so I just shared some code with you.
Could you give me a really brief one-sentence description of what's going on in the code? This code fetches daily weather data for a specific location and time period, smooths the temperature data using a rolling average, annotates a significant weather event on the resulting plot, and then displays the plot with the average, minimum, and maximum temperatures over the year. Awesome, thanks so much. And in the code, there's this function foo. Can you describe to me what the plot would look like if I had versus didn't have this function? Sure. The function foo xy takes in a data frame x containing temperature data and a window size y for calculating the rolling mean. It smooths the average temperature, minimum temperature, and maximum temperature columns by applying a rolling mean over the specified window. With the foo function, the plot would show smoother temperature lines because the rolling mean reduces the noise or fluctuations in the data. Awesome. This makes Thanks so much. So yeah, I definitely will want to apply this function. And so I'm going to generate the plot and then show it to you. Give me 1 second. Absolutely. Take your time. I'm excited to see the plot when you're ready. Yeah. So far, ChatGPT has only been able to see the code. And now I'm going to run it, and then I'll use the vision capabilities of the ChatGPT desktop app so it can actually see everything going on the screen as well. Okay, ChatGPT. I'm sharing with you the plot now. I'm wondering if you can give me a really brief one-sentence overview of what you see. The plot displays smoothed average, minimum, and maximum temperatures throughout 2018, with a notable annotation marking a big rainfall event in late September. Fantastic. I have another question for you. Which months do you see the hottest temperatures, and roughly what temperatures do those correspond to? The hottest temperatures occur around July and August. The maximum temperature during these months is roughly between 25 degrees and 30 degrees, 77 degrees Fahrenheit to 86 degrees Fahrenheit. What's going on with the y-axis? Is this in Celsius or Fahrenheit? The y-axis is in Celsius. The temperatures are labeled accordingly, such as average temperature, minimum temperature, and maximum temperature. Yeah. So as we can see, not only can ChatGPT help me solve very easy linear algebra equations that I need help with, it can also interact with code bases and see the outputs of plots and everything like this going on a computer. So a few minutes ago, we asked the live audience on X to submit a few requests for what they would like us to try out here. So I will take a couple of prompts. Okay. Bot Gaskar wants to know if GPT-4o is capable of real-time translation. Mark, you want to try this one? Sure. with Yeah, us? let's do it. All right. Yeah. I speak Is there- Italian, so we can okay, just do cool. English Let's try to Italian. do English Italian. Sure, let's do it. Hey, ChatGPT, how are you? I'm doing fantastic.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How's your day going? I'm doing great. So I would like you to function as a translator. I have a friend here who only speaks Italian, and I only speak English. And every time you hear English, I want you to translate it to Italian. And if you hear Italian, I want you to translate it back to English. Is that good? Perfetto. Mark, io mi chiedo se le balene potessero parlare, cosa ci direbbero? Mike, she wonders if whales could talk, what would they tell us? They might ask, how do we solve linear equations? Potrebbero chiederci come risolviamo le equazioni lineari. Sicuramente sì. Certainly, yes. Great, looks like it works. All right. So the next one is from Burrito John 78, who asks, can you tell what you're feeling just by looking at your face? Barrett, do you want to give this one a try? Absolutely, let's try it out. Hey, ChatGPT. Hey there. What's up? How can I brighten your day today? Okay, yeah, so I'm going to show you a selfie of what I look like, and then I'd like you to try to see what emotions I'm feeling based on how I'm looking. Sounds like a fun challenge. Go ahead and show me that selfie, and I'll put my emotional detective hat on. Okay, so here's me. So what kind of emotions do you think I'm feeling? It seems like I'm looking at a picture of a wooden surface. Oh, you know what? That was what- the thing I sent you before. Don't worry, I'm not actually a table. Okay, so take another look. That makes more sense. There we go. It looks like you're feeling pretty happy and cheerful, with a big smile and maybe even a touch of excitement. Whatever's going on, it seems like you're in a great mood. Care to share the source of those good vibes?
Yeah, no, the reason I'm in a really good mood is because we were doing a presentation showcasing how useful and amazing you are. Oh, stop it. You're making me blush. Amazing. Well, that's it for today on live demos. As you can see, this just feels so magical, and that's wonderful. But we also want to remove some of the mysticism from the technology and bring it to you so you can try it for yourself. So over the next few weeks, we'll be rolling out these capabilities to everyone. Today has been very much focused on the free users and the new modalities and new products, but we also care a lot about the next frontier. So soon, we'll be updating you on our progress towards the next big thing. And before we wrap up, I just want to thank the incredible OpenAI team, and also thanks to Jensen and the NVIDIA team for bringing us the most advanced GPUs to make this demo possible today. And thank you all very, very much for being a part of this today. 네. 여기까지 GPT-4 옴니에 대한 데모 영상이었고요. 시연 영상이었고, 사실 앞쪽에 더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람이 이제 뭔가 호흡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GPT가 해당 대화를 듣고 나서 호흡을 조절하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GPT는 채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합니다. 사람처럼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AI 로봇, 예전에 터미네이터나 이런 것들 저도 이제 83년이라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GPT에다가 휴대폰 하나만 놔두고 사실은 그 상태에서 팔다리만 붙여주면 하나의 인격체 로봇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조금 GPT-4 옴니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같이 함께 동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GPT 처음 시리즈가 나오면서 지사의 바드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다,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GPT-4 옴니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제미나이, 즉 지사에서 제미나이를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론이 어떠냐면, GPT-4는 정말 사람처럼 바로바로 말하고 기계와 같은 발음을 하지 않는다. 근데 제미나이는 그 정도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기계어처럼 뚝뚝 끊어서 예전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GPT가 여타 AI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 이런 부분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예,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세로로 돼 있는 표를 보시면 추론 시간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함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로 보시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GPT 1, 2 이런 걸 쓸 건 아니잖아요. 다빈치 모델을 쓴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GPT 3.5부터 보시면 일반적인 질문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PT 3.5에서 이제 조금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나 답변들이 조금 짧다 싶으면 터보 3.5에 4K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좀 더 그런 이제 프롬프트나 컴플렉션이 좀 길다, 그러면 16K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GPT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다가 조금 할루니네이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명확하지 않다, 답변이. 그럴 때에는 GPT-4를 일단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GPT-4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나 컴플렉션에 대한 길이에 따라서 8K를 쓰느냐 혹은 32K, 그 다음에 128K를 쓰느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이런 보여줘야 되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면 컴퓨터 비전,
이제 들어가 있는 GPT-4 터보 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GPT-4 좀 전에 보신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은 사실 활용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뷰고요. 대신에 실제로 GA 됐을 때에는 GPT-4보다 2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 향후에 도입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위한 DALL-E 2 그리고 DALL-E 3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뭐 DALL-E 2보다 DALL-E 3가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쓰시는 비즈니스 정의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GPT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GPT가 이해하기 쉬운 이제 문서라든지 글들을 혹은 PDF 파일들을 벡터화하는 데 들어가주는 유사도 기반 검색을 해주는 텍스트 임베딩 ADA002를 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 음성 인식이 되는 위스퍼가 있습니다. 위스퍼는 뭐 GPT-4 옴니가 나오면서 사실 뭐 좀 쓰임새는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위스퍼만 쓸 경우는 사실 이제 번역이 필요할 때, 통번역이 필요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앞서와 같이 번역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타 솔루션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위스퍼를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뛰어난 성능을 가진 GPT를 써야 되는데 사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GPT가 하나의 솔루션이고 거기에 이제 AI 모델에서 좀 더 추가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와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들로 사이언티스트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솔루션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용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마이크로 365, 다이나믹 365, 그리고 파워 시리즈, 그리고 파워 BI 이런 플랫폼들은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하진 않았지만 GPT에서 나온 이제 문서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L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GPT와 완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문서 요약이나 분석 이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GPT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컴퓨터 비전이나 스피치 이런 것들이 앞쪽에 있으면 좀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든지 혹은 좀 더 분석력을 강화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GPT-4 옴니가 나오면서 사실 일부분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특정 분야에서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 안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비용적 측면을 좀 생각했을 때 혹은 GPT-4 옴니를 썼는데 비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애저의 컴퓨터 비전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GPT에 대한 이제 소개로 좀 많이 왔는데요. 사실 제 세션 시간이 좀 있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부터 사실 시작입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챗GPT 파운데이션 모델 그대로 본연의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라지 랭귀지 모델은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대규모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챗GPT 3.5에서 4.0 사이에 터보까지는 현재 리스폰스를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줄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답을 주는 방법은 챗으로 주게 됩니다. 이제 텍스트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챗GPT 4 옴니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이미지 그리고 챗, 스피치 다 됩니다. 해당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도입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고객한테 단지 예전에 챗봇이 하던 채팅을 통해서 하는 건지 혹은 전화통화나 직접 앞에 대면을 놓고 휴대폰 하나를 놓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도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웹앱을 애저에 있는 그 사스 서비스 중에 웹앱이 있습니다. 웹앱을 올려서 간편하게 저희가 이제 네이버처럼 검색하는 검색창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의 UI는 입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챗GPT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프롬프트 최적화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GPT에게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메시지에 GPT한테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네. 명확하고 간결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제 특정 페르소나를 정의하셔야 되고요. 우리 비즈니스 정의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를 비즈니스 할지 그거에 대해서 정의하셔야 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원하는 출력의 형식과 이런 것들이 뭔지 정의하셔야 되고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네.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가져와야 되겠죠. GPT가 워낙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고객의 대상인지, 말투나 스타일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고객별로 좀 다르잖아요. 좀 편안하게 대하면 그게 이제 내가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퓨샷이라고 하죠, 저희가. 퓨샷을 이용해서 질의응답, 샘플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질문 유형들을 분석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GPT한테 분석해줘서 해당 주요 질문들만 모아서 해당 부분을 퓨샷에 샘플링해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정확한 답변 형식이죠. 어떻게 우리가 답변해야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샘플링을 진행하시면 보다 최적화되어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GPT가 정말 똑똑할 것 같죠.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단지 이제 GPT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죠. 해외에서 했는데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55% 턱걸이 60% 정답률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GPT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 빅데이터 모델을 그냥 지식을 흡수한 거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맞은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90%, 100% 맞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GPT 기본 모델로 제일 저렴하게 쓰시기 때문에 과연 GPT가 예를 들어 짐 헬스케어에 얼마나 학습이 돼 있는지 50% 이상이면 쓸만하겠죠. 답변만 프롬프트 최적화만 잘하면 잘 끌어오니까 운동 방법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있지만 퍼센테이지를 조금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최적화했을 때 특정 사람한테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식단을 했더니 어떤 운동 이런 루틴을 제공했더니 정말 버라이어티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단지 이런 부분들은 GPT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거짓말 한다든지 올바르지 않은 답변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답변들이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문화가 부족하거나 혹은 최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PT-3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1년인가 22년도까지 트레이닝한 정보가 가지고 있고요. GPT-4도 23년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빙이라든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연결해 쓰게 되는데 뒷부분에서 RAG 할 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족할 수도 있죠.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써봤는데 좀 그렇더라. 4까지 써봤는데 우리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좀 더 좋은 게 필요해. 했을 때는 다음 장표인 RAG를 저희가 권장드립니다. RAG는 앞서 말씀드린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본적인 베이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미 프리 트레이닝 돼 있는 이제 GPT를 버전만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이런 리스폰서들을 만약에 내부에 앱을 쓰시면 앱에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질문을 넣었을 때 단지 AI 서치라는 애저에 있는 이제 인덱서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이제 텍스트로도 저장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벡터화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사실 키워드, 텍스트는 키워드를 통해서 찾거든요. 키워드로 잘 검색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벡터화했을 때 벡터로
잘 검색돼서 답변을 올바르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맞게 해당 부분은 조금 테스트 POC를 진행해서 좀 맞는 것들을 채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부분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스모스 DB, 몽고DB에 저장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블랍 스토리지, 애저의 블랍 스토리지나 파이 스토리지 이런 곳들에 저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들은 GPT가 학습하지 않고요. 단지 끌어다 쓰는 것뿐이고요. AI 서치가 하는 기능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연관성 있는 답변들을 그게 텍스트든 벡터화되어 있는 데이터든 간에 가장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프라이오리티를 매겨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GPT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하게 되면 GPT가 이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이해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질문을 분석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오리티 되어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로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봤던 기본적인 챗 GPT 이 부분만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강화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검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하고 사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빙 혹은 회사의 데이터의 연결 시에 이제 RAG를 통한 답변에 대한 참고 링크로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LM을 지속적으로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보다 이제 뒤에 나오는 파인 튜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색 인덱스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편향된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정말 잘못된 정보가 우리 회사에 있었어요. 뭐 이런 인종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인 튜닝한 상태에서는 그 제외하거나 처리하기 힘듭니다. 복잡하고. 그런데 이런 RAG 구성했을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삭제만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짐 헬스 이런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개인 주치 두기 힘들죠. 그런데 GPT-4 옴니를 사용하시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환자들의 데이터,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던 병명 이런 것들,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환자가 그날 자기 휴대폰으로 우리 어플리케이션,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했을 때 혹은 보여줬을 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레퍼런스를 가지고. 당신은 뭐 지금 당뇨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당뇨에 좋은,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운동법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혹은 운동의 문제든지 그리고 식단의 문제든지 이런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객들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정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직원들이나 기업의 CEO가 GPT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혹은 비즈니스 정의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를 GPT에 써서 활용할 건지 모르겠다면 GPT를 조금 써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이제 기본 GPT를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만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검색 방법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 히스토리가 남지 않지만 코스모스 DB 쪽에 연결을 하면 히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분석했던 우리 내부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을 또 GPT한테 알려줘 해서 우리 비즈니스 정의를 정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실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고요. 파인튜닝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챗GPT 기본 모델을 사용해서 하는 RAG나 기본적인 챗 방식 이런 방식들은 기업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조금 완벽하지 않은 답변들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파인튜닝을 사용하면 앞서와 달리 파인튜닝에 대한 스테이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서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일 스토리지에 올려서 이제 파인튜닝 모델을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GPT 모델이 기존에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로 가면서 사실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에 대해서 이미 GPT, 오픈AI 팀에서 학습시켜 놓는 학습하는 방법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업 친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뭐냐면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리트레이닝한 LLM을 사용해서 정말 할루시네이션을 완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성이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트레이닝 했기 때문에 사용함으로써 가장 고객 니즈에 최적화되고 전문화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죠. 대신에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가 조금 힘들고요. 왜냐하면 프리트레이닝 계속 시킬 수가 없으니까. 2024년 오늘 했다면 오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가지고 있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높은 비용과 구축 비용, 시간이 듭니다. 이 부분은 RAG를 구축했을 때보다 높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검색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게 힘듭니다. 예, 뭔가 제거해야 되면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권장드리는 부분은 이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하고 나서 비용이 좀 많다면, 시간도 많다면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에다가 RAG를 넣어서 최신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더욱 전문화되고 더욱 좋은 고객 니즈에 맞고 기업에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헬스나 이런 부분들에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정의를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저 보실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RAG를 적용했을 때와 파인튜닝을 적용했을 때에 대한 비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당장 비용에 대해서 얼마다 할 수 없는 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용량이나 사용자 수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이드 받고 싶으시면 저희 쪽 컨택 포인트로 연락하셔서 미팅이나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GPT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GPT는 GPT-4 옴니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검증 끝났어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활용성에 대해서 검증 끝났고요. 얘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비즈니스 이제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GPT를 활용할 건가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좋은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RA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그 다음 스텝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GPT 모델을 선택해야 됩니다. RAG를 했는데 임베딩을 할 건가 아니면 텍스트 형식으로 키워드만 검색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뭔가 앱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GPT와 연결해 쓰고 싶어요. 그러면 GPT의 펑션 콜링 서비스, 콜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카카오 내비 써보셨잖아요. 카카오 내비에서 저희가 검색어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어디 가죠? 서울역 가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PT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뭐예요? 대화형으로 된다. 그래서 나 지금 서빙고역인데 서울역 가고 싶어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코딩 이런 펑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다면 GPT한테 그 펑션에 대해서 야, 나 서울역이 목적지야. 대화에서 문맥에서 그리고 서빙고가 출발지야 했을 때 해당 부분의 펑션들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해당 부분을 설정만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동안은 뭐 고객들이 입력해야 됐다면 대화 형식으로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데이터 아날리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하면 말하면 코드를 만들고 실행하고 결과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앱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GPT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튜닝 할 수 있는 거고 맞춤형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라서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한동안 화제됐던 게 뭡니까? MSA죠. 마이크로 서비스. 예. 아키텍처가 가장 유명했는데 그 아키텍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CI/CD입니다. 옵스. 결국에는 LLM 모델도 옵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LLM 옵스를 하기 위해서 애저의 머신러닝 서비스에 들어있는 프롬프트 플로우를 사용해서 LLM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전체 개발 주기를 단순화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LLM 옵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워크플로우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개발된 이 워크플로우를 테스트 및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 테스트 및 평가는 테스트는 병렬로 처리하게 되고요. 데이터 시트를 해서 하고 그 테스트 기준은 성능, 근거,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프롬프트, 그 결과를 가지고 프롬프트 튜닝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하고 기존 모델하고 그리고 배포하게 됩니다. 외부 모델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자동화된 MLM 옵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하셔서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긴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양한 시장에서 AI의 활용 사례입니다. GPT, 오픈AI 활용 사례고요. 해당 부분은 사실 뉴스에서 발췌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뭐 MS에서도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GPT에 대해서 사례를 예전처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당 부분은 이 사례 자체가 콘텐츠예요. 하나의 콘텐츠고 지적재산권은 고객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뭐 서비스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SKT에서는 SKT A다. 이 부분에 현재 GPT 모델을 챗GPT를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사내 협업 툴에 챗GPT를 현재 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에 부분 넘어가고요. 저희 쪽에 지금 사례를 보면 KMO 회사에서는 AI 트레이너를 지금 챗GPT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B2C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T제약회사에서는 회사 내 법인카드 관리를 위해서 인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챗GPT4와 RAG를 구현해서 사내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MO 공공기관에서는 정말 방대한 좀 큰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룹웨어랑 그리고 이 그룹웨어를 검색할 수 있는 RAG와 파인튜닝 POC를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PT-4 모델과 RAG 이런 부분들이 지금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조금 우리 기업도 또 우리 회사도 조금 준비해야겠다.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컨설팅 요청을 하시든지 혹은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쪽 세이즈 김성중 부장님께서 저희 쪽에서 디모아가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아의 애저 세일즈 팀 소속인 김성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AI 비즈니스를 위한 디모아 지원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박찬호 차장 통해서 AI 활용 방법과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에 또 AI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니즈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굉장히 AI 관련된 세일즈 조직이나 또는 컨설팅 또 기술 조직에서는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가 그러면 고객분들이 AI를 도입하실 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AI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세션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디모아가 고객분들이 AI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준비하시게 되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크게 이렇게 한 4개 챕터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저 오픈AI와 코파일 컨설팅과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애저 오픈AI 쪽 담당자와 코파일 전문가 쪽 담당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어서
각각 고객의 니즈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는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뭐 아직 애저 오픈AI가 어떤 건지 또는 코파일럿이 어떤 건지 가시적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에게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지원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애저 오픈AI가 요즘에 또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저 오픈 AI를 애저 포털에서 바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 신청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청에 대한 가이드도 또 저희가 또 저희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서비스에 대한 생성 및 요금 가이드도 저희가 또 고객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POC 또 고객들이 뭐 원하신다면 저희가 또 애저 오픈AI에 대한 POC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저 오픈AI에 대한 코파일럿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 가능한데요. 앞에 컨설팅보다는 좀 더 뎁스 있게 뭔가 좀 기존의 고객의 비즈니스 IT 환경을 좀 분석하거나 또는 고객 요구사항을 좀 더 디파인하거나 또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뎁스 있게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현재 그 오픈AI와 코파일럿 구축 사례나 사용 방법도 아무래도 컨설팅보다는 더 자세히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빌링 포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링 포탈을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애저 오픈AI 쪽 사용하고 있는 과금에 대해서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빌링 포탈에는 전월이나 당월 사용한 과금들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M365나 CSP, 퍼피추얼 라이선스를 갖고 계신 고객이라면 여기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금액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꼭 저희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필요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가들과 같이 공조해서 고객분들한테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필요시 또 요청하시면 같이 공조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또 디모아에는 굉장히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AI가 굉장히 또 핫하다 보니까 그런 파트너들도 현재 AI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또 그런 각 기업들이 자사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AI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적합한 파트너와 함께 저희 디모아가 고객의 AI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디모아만 단독으로 이렇게 도와드린다기보다는 또 그쪽 해당 분야, 예를 들어서 AI CC 쪽에 또 특화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또 고객의 원하는 인공지능을 AI를 적합하게 잘 만들어주는 또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챗봇 같은 거에 또 특화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파트너들도 있고요. 이런 파트너들과 잘 공조해서 고객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디모아를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장표를 넣고요. 저희는 들어보시 못한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를 거의 한 30년가량 진행을 한 기업, 초판 사업을 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또 지사를 4개 갖고 있습니다. 서울 본사를 포함해서 중부, 대구, 부산까지 해서 총 4개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그런 서비스들이나 또는 니즈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방에 계신 기업분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서울 본사와 또 각 지사들 간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는 이제 1,800개 이상의 파트너와 36,0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좋은 점은 만약에 뭐 파트너든 고객분들이든 자신의 솔루션들을 뭔가 좀 개발한 솔루션들을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 홍보 지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안랩이라든지 또는 어도비, 유니티, 폴리아 같은 다양한 벤더사들의 그 사업도 충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 벤더에서 나온 제품들을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또는 애저, AOI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타 벤더 활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같이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디모아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오픈 AI에 대한 니즈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이신 고객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하고 일단 1차적으로 얘기를 해보시고 좀 소통을 하시면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꽤 많은 그 니즈들을 또는 옵티 같은 것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다른 고객들이 어떻게 고민하는지,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공유 드릴 수 있는 건 또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아이디어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AI를 어떻게 도입하면 될지를 고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약 1시간 가량 웨비나 AI 활용 방안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했는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중에 또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